제가 한 방송에 나갔는데 문재인 정권 1주년 이 베스트 워스트를 언급을 해달라. 그리고 점수를 매겨달라 해서 점수는 58점이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이런저런 말들 많은데요. 솔직히 제 자랑이 아니라 방송에 나가서 이 정권 점수를 58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베스트는 송영무, 워스트는 임종석이라고 했습니다. 송영무를 베스트라고 한 거는 잘해서라기보다 그나마 좀 양심이 있어서 균형을 좀 잡아보려고 안보 문제에서 그러다가 경고받고 하도 깨져서 좀 딱해서 제가 힘 좀 내라고 베스트 했다 말을 했고요. 워스트 임종석을 한 것은 비서실장이면 그림자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살림을 챙겨야 되는데 지금 재벌 회장을 만나고 UAE에 관여하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 모임에 앉고 만찬에 가고 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이러면서 만기 칠남을 해가지고 옛날에 저들이 만기 칠남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제는 비서실장이 만기 칠남을 해가지고 다 관여하니 이게 옳은가? 그래서 이 워스트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임종석을 베스트라고 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문정부 1년의 중앙일보 내용에 보면 문재인 정부를 떠받치는 86 운동권 그룹, 참여연대 이런 부분들이 이념 쏠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끼리끼리 몰려서 논란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문재인 정부의 86 그룹을 운동권 그룹을 보면요. 임종석이가 전대협 의장을 했죠. 지금 비서실장이고요. 한병도 정무수석이고 원간대 86학번으로 학생회장을 했답니다. 윤건영이가 국정상황실장이고 임종석과 뜻이 맞는 실세로요. 국민대 88학번으로 학생회장을 했고요. 진성준이가 정무기획비서관이고 전북대 85학번으로 부총학생회장을 했고 백원우가 민정비서관으로 고려대 85학번으로 전대협 연대 사업국장을 했고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이 서울대 82학번으로 삼민투 서울대 부위원장을 했고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부산대 86학번으로 총학생회장을 했고 유송아 제2부속비서관이 이하여대 85학번으로 총학생회장을 했고 이 제2부속비서관은 여사님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세대 81학번으로 노동운동을 했고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경희대 84학번으로 총학생회 회장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참여연대 출신들은 장하성이 정책실장인데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이고 황덕순이 고용노동비서관인데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실행위원이고 홍일표 얼마 전에 대기 발령을 받았지요. 그 와이프가 무슨 감사원의 국장으로 한미연구소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이 현재 청와대 정책실장실 선임행정관인데 참여연대 연구팀장으로 있었고 조국 민정수석이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했고 김성진 사회혁신비서관이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했고 타겟민도 참여연대에 있었네요. 문화사업국에 간사를 했습니다.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위 부위원장을 했고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이 사회복지위 실행위원을 했습니다. 김기석이까지 있었으면 또 굉장했겠어요.
그런데 정부에도 참여연대 인맥이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했고, 지금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여연대 자문위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여연대 공동대표, 그리고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한 사람이 참여연대 고문, 그리고 조대엽 이 노동부 장관 낙마한 사람이 정책위 부위원장을 했고, 그리고 김진우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이 참여연대 간사, 김창수 통일부 정책보좌관이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을 했고, 산하단체장으로는 김용희 지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참여연대 자문위원,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이게 저기 타겟민이 가까운 사람이죠. 운영위원회를 했고,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운동권 그룹들 중에 높은 사람 몇 명만 있고 그 외에는 쫙 빠져 있어요. 그러니 운동권이 지금 거론되는 게 10여 명, 참여연대는 지금 20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정권은 386 운동권과 참여연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참여연대는 주로 머리 쓰는 쪽에 가고, 나머지 정권을 꾸려가는 핵심에는 주로 운동권 386들이 다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국정원개혁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 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그리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으로 이 정권 들어서 4개나 타이틀을 달았던 정혜구 성공회대 교수도 참여연대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권하고 참여연대, 이거 똑같은 거죠. 참여연대도 운동권인데 참여연대는 조금 머리 쓰는 분야별 전문성이 조금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즉 먹물들이 있었고, 이 386 운동권은 필드에서 데모하고 노동운동하고 무슨 친북운동하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운동권 하던 이 두 종류, 바닥을 운동권과 먹물 운동권들이 문재인 정권을 완전 장악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국이가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오늘 조국의 디너전 반성문 해갖고 신문에도 났는데 그거 소개할 가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권과 참여연대 그룹이 청와대와 내각에 자리 잡고 정부 요직에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한마디로 이 장관들이 존재감이 희미해져 버린 거죠. 이들이 다 하는 겁니다. 청와대가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참여연대 출신들이 다 하니까 기본적으로 장관들은 딱 엎드려가지고 안 지키는 게 최고다. 지금 강경화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장관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갈수록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에는 행정부는 없고 청와대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에 386과 참여연대 두 개가 딱 뙬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이들이 지금 다 해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다 해서 이들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은 행정부도 그야말로 무시. 지금 국회도 무시 아닙니까? 지금 국회를 완전 엿으로 보고 있지요. 여당은 존재감이 없잖아요. 민주당은요. 오죽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드루킹 특검으로 국회 안 돌아가니까 다 사퇴하자. 아마 그 사람들은 야당들 보고 겁준다고 한 소리겠지만은 마음속에 이런 식으로 여당 해먹었느니 그냥 국회의원 그만둬 버리자 하는 자조감도 없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정권 들어서 차관급 이상 낙마한 사람만 해도 지금 8명이래요. 김기정, 안경환, 조대엽, 박기영, 이우정, 김희수, 박승진, 김지식, 이 8명입니다. 박근혜 정권에 비해 가지고 과연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런 부분조차도 전부 둘러대고 있어요.
아주 뭐 기준이 엄격해서 이런 식으로 흔들면 할 사람 있겠냐. 그럼 박근혜 정권 때도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낭만 사람들 보면 전부 자기 색깔들입니다. 그러면서 국민 지지율 높다고 그것도 믿지 않지만 그 핑계 대고 직접 민주주의 주장하면서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받는다 해가 9개월 동안 18만 건이 넘는 청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하는 겁니다. 신문고 정치하고 있습니까? 그래 청원에서 해결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적폐청산을 하는데 적폐청산을 하면 똑같이 청산을 해야지요. 과거의 DJ 정권, 노무현 정권의 문제도 청산하고 해야지요. 자기 편에 지금 문재인의 줄을 쓴 사람들의 적폐도 청산해야지요. 그런데 역사 교과서 문제부터 블랙리스트부터 대선 댓글 개입까지 다 들춰가지고 지금 53명을 구속시켜 놓고 있는데 그러면서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실은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지금 문재인의 청와대의 고위층 그리고 대통령 주변을 감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하겠다고 뻥만 치고 있는데 이 공수처 설치가 잘 되겠습니까? 야당과 합의 없이 여당이 이런 걸 일방적으로 다 밀어붙여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 취임한 지 20일 뒤에 84%였는데 5월 1일 날짜로 지지율 83%라고 취임했을 때와 똑같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층도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지층은 열광할지는 몰라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태들의 본질에서 지지층의 열광을 받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뭐가 뭔지 멍청하게 만들고 그리고 적대적인 계층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배척합니다. 옳은 소리 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회 한 구석에는 뭐가 난무해요? 백색 테러가 난무합니다. 좌파에 의한 우파 공격이니까 백색 테러가 아니라 적색 테러라 해야 되겠네요. 적색 테러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좌파인 사람이 반대 우파 진영에 테러를 가하는 부분이죠. 자, 정승상 감독, 그 요독 스토리 뮤지컬 감독입니다.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천에 냉면 가게를 하는데 이 가게의 입구에 스프레이로 1m가량 세월호 리본을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다가 벽보를 붙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의 미친 신념보다 인간된 상식 도리가 먼저다. 그런 가당치 않은 신념 따위로 사람이 먹는 음식을 팔다니 하고 벽보를 붙여놨습니다. 새벽 3시에 2명의 남자가 여기 가서 일했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살겠어요? 최근에 MBC 스트레이트라고 주진우가 하는 방송에 보면 당시 뭐 일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월호 단식장 앞에서 폭식 투쟁을 할 때 정성산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정성산 씨는 한 지인이 청년들이 모여서 새로운 형식의 콘서트를 연다길래 공연 티켓을 가져가서 나눠주고 노래만 불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던 폭식 투쟁에 참가했던 그것이 불법이면 그 불법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하고 정치적 행위로서 불법이 아니라면 욕만 하고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사람의 영업장에 가서 이런 식으로 벽보를 붙이고 스프레이를 이렇게 하면서 이 겁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포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에도 표지석이 스프레이 테러를 당했고요. 이 정성산 씨 가게에도 와서 음식은 안 시키고 소주 한 병만 시켜놓고 서너 시간 앉아있다 가거나 항의 전화가 하루에 100통씩 온다는 겁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도 제 사무실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 올라와서 신나통 들고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테러 행위로 지금 입을 막겠다. 정치적 반대 진영을 겁을 주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행위고요. 지금 김성태 폭행범의 부친이 자기 아들이 정치적 배우가 없다. 선처해달라. 자식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좀 오바를 해가지고요. 자기도 한국당이었고 아들이 평소에는 이 문 대통령을 뽑지도 않았는데 정상회담 이후 놀라고 기뻐서 그 일을 했다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정신 이상자도 아니고 또 이 집이 뭐 별의별 어려운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전전했다. 그리고 뭐 거부를 당해서 면접을 사기를 당해서 화가 나서 서울로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의료기기 제작을 하는 집이라고 해서 아들한테 사회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랬지 정말로 집이 어려운 집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이 부친이 인터뷰를 하면서 남북회담 정치쇼라고 한 건 너무 잘못됐다. 그는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 한 겁니다. 온 세계가 지지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건데 홍준표 대표에게 실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요, 확신범이에요. 그 정치적인 테러를 한 사람, 즉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처럼 확신을 가지고 홍준표에게 테러를 하려다가 기다렸다가 김성태에게 꿩 대신 닭이라고, 닭 대신 꿩이라고 거기다 테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확신범이니까 잡혀서 이 경찰에 양쪽 손목을 잡힌 채로 기자들 앞에 화면에서 떠듭니다. 근데 화면을 가려줍니다. 확신범에 대해서 자진해서 떠드는 사람의 얼굴을 왜 가려줍니까? 자, 확신범은요, 이렇게 테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구속이 당연한 겁니다. 정치 이주가 아니라요. 확신적으로 상대를 패겠다라고 정치적 이유로 간 부분을 용납을 하면요, 이제는 정치판에 주먹이 나오고 강목이 나와가요. 5, 60년대 정치 따뿔단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정성산 씨 사례나 김성태 폭행범의 사례로 봤을 때 지금 적색 테러가 난무하고 있어요. 정치적 반대 진영에 대해서. 그래서 저하고 우리 사무실에 회원 확인되고 사전 약속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 면담을 안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제 방송 보시고요, 황장수 만나러 하려면 회원이시고 그 다음에 신원이 확인된 분에 한해서 약속된 분만 만나지 제가 아무나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사방에 이런 테러가 난무하고 있고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정권이 마치 지금 이 폭행범을 갖다가 문바 들이고 다 나와서 맞을 짓을 한 놈을 때렸다. 세상에 맞을 짓을 한 놈은 없어요. 아무리 상대가 미워도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폭행범 부자 간의 정치적인 의견과 개인사가 정치적 확신범의 이 폭행 행위를 갖다가 정치적 테러를 희석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문정권 1년이 되었는데요. 반대자는 적폐로 몰고 아군의 내로남불은 있고 그리고 완전히 좌회전을 작정하고 한 정치적 확신범이라고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서는 썼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웃감박이 켜고 좌회전을 했다. 한마디로 운전을 잘못했는데 처음부터 운전사를 자처하던 한반도 비핵화 운전사를 자처하던 문정권은 좌깜빡이를 켜놓고 좌쪽으로 신념에 따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미북회담 성공하고 6월 지방선거 승리하면 안보 경제에 견제할 세력도 사라진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없어요? 세상 일이 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미북회담 성공하겠습니까? 그 성공하면요, 그 트럼프가 나중에 더 빨리 문제가 될 겁니다. 문재인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월 선거 승리했다고요? 현재로는 승리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지요. 지금 김고문이 이렇게 비분관계하고 보수여 단결해서 밀어주자 이래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는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방선거 승리했다고 보수가 괴멸되냐? 보수가 괴멸되는 게 아니라 시원찮은 보수가 사라지고 창조적 재파괴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무슨 한국당 정치인들이 사라지면 보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정권이요,
절대로 오래 못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멍을 파고 있어요. 무너질 때는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마다 성공하면서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노무현 정권 때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길을 꺾고 사기를 꺾고 무슨 뭐 선거 이겨보자. 이길 수 없는 선거 이겨보자고 이렇게 경문을 돌리다가 그 선거도 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지자체 선거 그래도 열심히 표 찍고 이기도록 노력은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잘 안 됐다고 해서 보수가 괴멸됐다. 언제 보수가 홍준표, 김성태, 유승민이한테 보수 미래를 맡겼습니까? 보수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은 보수가 잘해서 견제되는 게 아니라 망할 길을 스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여연대하고 386 운동권들 전대협들이 모여가지고 정권 끌고 가서 성공시키면요, 이 나라는요, 어떤 나라?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추장 국가입니다.